네, 이성대 뉴스 썰기 시작하겠습니다. 네, 첫 번째 준비한 재료 바로 이겁니다. 예전에는 마트에서 남편 없어지면 사람들 머리 위만 살폈거든요. 근데 지금은 어깨를 봐요. 몰랐는데 남편 어깨가 참 넓더라고요. 당신에게 숨은 매력을 추천합니다. 모발. 자, 이재명의 기본 모발, 기본 소득이 아니라 기본 모발 승부수 물음표. 모발 기억이 납니다. 자, 어제 썰픽에서 했던 내용인데 이재명 후보가 탈모 치료를 건강보험에 포함시키는 걸 긍정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혀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일단 그 전에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존재한다. 탈모인과 비탈모인. 혹시 강지영 앵커는 탈모인은 아니신 거죠? 저도 근데 드라이를 많이 맞다 보니까 탈모에 항상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. 중간 정도? 네. 예. 뭐 그렇게 볼 수 있는데. 자, 머리 수치, 그러니까 탈모인들 머리 수치 수북한 사람, 뭐 풍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. 근데 우리 주변에 많아요. 탈모인들 보시면.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, 정말? 이 정도면 인격 모독이에요. 어쨌든 이렇게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. 참고로 그 탈모 커뮤니티에서는 네. 자신들의 민주노총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. 그러니까 단결해야 된다. 그러니까 우리의 권익을 위해서 우리끼리 단결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. 반대로 자 탈모인들에 대해서는 수북청년단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, 끊임없이 민주노총과 수북청년단 사이에 그 경쟁 관계 끊임없이 이어져 오고 있었습니다. 자 어쨌든 지금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매년 20만 명 이상이 탈모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. 뭐 진료비도 상당히 크죠. 자 그러다 보니 특히 그 MZ세대 그중에 2030인 MZ세대의 그 젊은 탈모인들이 30%가 돼요. 하지만 이게 치료받는 인구가 이 정도인 거지 뭐 약을 쓰거나 치료를 받지 않는 사람들까지 합치면 그 대한탈모학회에서는 대략 인구의 4분의 1인 1,000만 명 정도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. 적지 않은 수죠. 요즘 사실 2030 세대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니까 제 주변에 남녀할 것 없이 고민하는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. 근데 문제는 사실 치료 부담 그 액수가 적지 않다는 거잖아요. 그렇습니다. 현재 그 건보 급여 대상 기준에 따르면 스트레스성 탈모는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 됩니다. 다만 이제 그 노화에 따른 나이를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탈모에 대해서는 비급여, 그러니까 건보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치료 수가가 높은 거죠. 자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탈모인 사람들이 적게는 뭐 3, 4만 원에서 많게는 한 10만 원 정도까지 돈을 낸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저는 일단 탈모인이 아니라서 솔직히 잘 모르는 측면도 있지만 네. 그렇다고 합니다. 자, 그러다 보니 어제 이재명 후보가 이 탈모 치료 부분의 일정 부분을 건보로 해서 지원해 주겠다라고 공약을 했었던 거죠. 자, 오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. 들어보시죠. 탈모가 과연 건강보험 대상이냐 아니냐는 저는 대상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. 신체 완전성이라는 측면에서요. 이제 건보 재정이 부담이 된다는 게 하나의 이유였을 것 같은데 저는 기본적으로는 책임지는 게 맞다고 보고. 최근 이재명 후보가 행사장에서 윤석열 후보를 만나서 머리를 심었냐 뭐 이런 대화를 했다라는 걸 저희가 썰픽에서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. 이 후보가 유독 좀 머리, 탈모 이런 것에 좀 관심이 많은데 혹시 탈모인인가요? 일단 취재한 바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그 탈모인으로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. 비탈모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연말 행사장에서 저렇게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자, 머리 심으신 것이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어떤 정책보다도 그 상대방의 머리숱에 대해서 더 관심을 보이는 모습을 보였었던 거죠. 네.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사람보다 혹시 탈모인의 애환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거 아니냐 뭐 이런 분석도 있어요. 어쨌든 이런 공약이 좀 관심을 많이 끌었다라는 게 지금 당내 평가입니다. 상당히 고무적이다라고 얘기를 해요. 그러다 보니 어제 이렇게 직접 자 이재명은 뽑는 게 아니라 심는 겁니다. 참고로 탈모인들은 뽑는다라는 표현에 되게 민감하다고 합니다. 예, 그러면 안 되죠. 뽑을 거 없으니까. 그래서 이렇게 이런 광고도 했었는데 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응들이 많이 나왔어요. 자 보십시오. 자, 이재명 후보는 탈모를 질병으로 보는 것 같다.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는 이제 내 마음이다. 그런데 이제 보시면 반대로 자, 당신들이 그렇게 공짜를 좋아하느냐 이런 또 비판적인 포퓰리즘이다라는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.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주로 수북 청년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인 거죠. 네, 저희가 자꾸 애드립으로 인해서 웃음이 터지고 있는데
자, 근데 탈모 치료 건보 급여 대상을 포함되면 재정 부담이 늘 수 있다는 반박은 여전히 있는 거잖아요. 근데 참고로 이렇게 탈모인에 대한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우스운 게 아니라 예, 상황에 대해서 우스운 게 아니다라고 오해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. 네네. 자, 이재명 후보 기본소득 비판 당원 자격 정지를 받은 사람이 있었죠. 이상희 제주대 의전원 교수인데 자, 최근에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. 탈모 공약은 연 1,000억 원의 지출이 되는 건보 재정을 파탄낼 수 있는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. 그러니까 기본소득에 이어서 기본 모발 제도 역시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. 왜 그러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자, 선진 복지 국가들은 고령화를 맞아서 건보 제도의 재정적인 그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생명이나 건강에 필수적인 게 아니면 오히려 본인 부담을 늘리고 있는데 지금 이재명 후보가 얘기한 거는 거꾸로 가고 있다.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. 비판하고 있는 거죠. 네. 또 재정적인 부담 말고도 형평성 논란도 나온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생명 이렇게 탈모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면 그러면 생명이나 건강과 직접 관계가 없는 어떤 미용 목적, 뭐 예를 들어 다이어트 또는 뭐 레이저 시술 이런 부분들도 그러면 건보료로 보장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. 이재명 후보 이런 점에 대해서도 일단 검토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. 들어보시죠.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 또 경계선은 어디까지로 정할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지금 정책본부에서 검토 중인데 빠른 시간 내에 입장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탈모 문제는 그동안 사실 정치권에서 큰 쟁점이 된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히려 이런 반응들이 나오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. 그렇습니다. 일단 정치권에서 이런 공약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가끔 중요한 이슈로 된 적이 있었어요. 몇 가지 가져와 봤는데요. 2019년 당시 MB가 병부석을 신청했습니다. 그러면서 당뇨, 수면 무호흡증, 탈모 총 9가지 이유로 병명을 기재하고 병부석을 신청했지만 결국 병보석은 허가가 안 되고 구속 만료 앞두고 일반 보석으로 풀려나긴 했습니다. 당시 이제 탈모, 스트레스성 탈모입니다.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죠. 자, 어쨌든 또 탈모 하면은 생각나는 정치인, 정치권에서 또 한 명 있거든요. 한번 보고 가시죠. 건강관 초기에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원형 탈모 있었다는 얘기죠. 예, 건강하게 직무에 임하고 있습니다. 그때는 뭐 이 탈모가 좀 심해서 가발을 사용해야 됐다는 건강하게 지금 직무에 잘 임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이제 그 황교안 전 대표 자유한국당 대표 시절이었죠. 보시는 것처럼 그 대정부 투쟁을 하면서 이렇게 삭발식을 한 적이 있어요. 자, 그러다 보니까 이 탈모인들이 알고 보니까 풍성했다 머리가. 수북 청년단 아니었냐? 탈모인이 아니었구나. 뭐 이렇게 해서 반발을 했다. 뭐 이런 그 당시 기사들도 있었죠. 알겠습니다. 아무튼 민주당 차원에서 검토해서 탈모인들이 원하는 수준의 건강보험 보장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 오히려 더 큰 역풍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. 다시 한번 저희가 탈모인들을 비웃거나 비하하는 건 절대 아니었다는 점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.